부산에서 세계 라면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전 홍보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의 라면 약 2,200종 정도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거길 다녀온 이용객들이 남긴 후기를 보니까요. 10,000원을 내고 내가 난민 체험을 직접 하고 왔다. 이용객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재 후기 평점이 저는 이런 평점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0.7점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0.7점. 형편없다는 거죠. 2025년 세계 라면 축제 5월 2일 개막식 날 12시 현재 실시간 현장입니다. 세계 라면 축제 사람이 없다. 진심 이렇게 축제는 난생 처음이네요. 울퉁불퉁한 행사장 바닥으로 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결국 119에 실려 행사장을 떠난 사람까지 있었다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전 세계 15개국에 2,200여 종의 라면을 맛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진짜 그냥 흔히 보는 저희가 보는 그래서 8종류. 근데 세계 라면도 아니에요. 그냥 베트남 라면 8종류. 그게 다였어요. 베트남에서 나온 그 라면은 끓여 먹는 라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끓일 용기들이 아예 없었던 거죠. 컵라면만 먹을 수 있었는데 컵라면에도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정수기가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네. 우리 집에 이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입장료를 받았대요. 입장료를 10,000원이나 받았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대체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입장료를 받냐 이런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부실한 것도 걱정이지만 더 우려되는 거는 위생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라면 국물을 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 행사 목적으로 밝힌 것이 지구촌 환경 개선이었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라면 박스가 뒹구는 등 취지가 완전히 무색한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왜 이런 행사를 계획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사 실패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래 이번 축제는 부산항, 북항 제1부두 일대에서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설공단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정과 장소가 모두 변경됐던 거죠. 결국 주최 측 사유지로 급히 변경된 행사 장소. 규모가 작지 않은 행사인데 갑작스럽게 일정과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부산시설공단 측의 입장에 따르면요.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구역인데 주류 섭취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 등 처음에 허가받을 때 밝힌 행사 계획하고 실제 축제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최 측의 입장은 어떨까? 저희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다방면으로 취해봤는데 전화, 문자 메시지 전부 다 답이 없습니다. 현재. 기대 이하의 행사 수준에 분개한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정말 주최 측이 작정을 하고 잠수를 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행사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지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막 박스가 굴러다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지는 등 행사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행사 안전 요원과 경호 요원 등은 대금 미납으로 행사 첫날부터 투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시청 측은 대체 뭘 한 걸까요? 부산시청은 민간업체가 사유지에서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법령이 있긴 하지만 이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국한돼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주최한 행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시민들이나 이에 참여한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결국 공식 사과문을 게시한 주최 측. 후속 조치 이행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분 혹시 동탄 룩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동탄에 심지어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러세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동탄 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꽤 들어보고 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경악스러운 건 이걸 형상화한 피규어가 등장했어요. 선정적인 피규어가 버젓이 판매되며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데요. 근데 이 피규어가 문제가 되는 게 동탄 거주 기혼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매가 도드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의 피규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동탄동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왜 이런 피규어가 나왔는지 사실은 전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등산 엄마를 이렇게 자극적이게 성상품화식으로 해서 형상화를 한 건지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이런 논란이 불거진 뒤에 동탄 피규어라는 이름이 좀 그렇다 해서 이걸 바꿨는데 그냥 뭐 미녀 피규어 이런 식으로 바꿨대요. 아니 눈 가리고 아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논란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서 완판이 됐대요. 민원이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접수됐나요? 지금 125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동탄 미시룩이 동탄동 주민들한테는 심각한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경찰에도 이런 게 이제 모욕이나 이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태죠.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돼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란 거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여성들에 대해 성적 대상화를 하는데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뭐 또 해결 방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전에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고발 사건까지 갔죠. 예, 맞습니다. 네네. 모 유튜버가 모 항공사의 승무원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선정적인 영상을 찍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의 승무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네네. 해당 항공사 측에서도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나 음란물 유포 이 혐의로 고발을 했을 뿐 명예훼손죄 혐의로는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안 된다. 이게 좀 안타깝고 수긍하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2006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피규어 하나로 불거진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피규어를 보면 과도한 노출, 선정적인 모습이라든지 과시적인 소비 등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거든요. 이건 어떠한 특정 이미지를 과장시켜서 특정 지역과 결부를 시켰기 때문에 동탄 거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문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